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경영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가 상당히 특징적이었고 다이나믹한 한 주였는데요. 백신으로 휘몰아쳤던 한 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이제 저점에서 반등 구간을 준 이후에 반등 뒤에 횡보를 잘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필요해요. 이 모습이 나와야 여기를 하나의 바닥으로 만들고 재차 추세가 나올 텐데요. 이 설명을 많이 여러 번 드렸는데 이 하나의 큰 상승 추세 이 안에서 세 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고 그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 두 번으로 한 번의 이 큰 상승 흐름을 하나의 파동을 완성지었다. 그리고 2020년 상승장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이 추세 파동이 완성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을 만들면 재차 상승을 하는 2차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횡보를 하는 이 모습의 시장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수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백신이다. 코로나19 백신이다라는 점은 더더욱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개발이 된 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급등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자기 가격을 안정시키고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요. 옵션 만기가 있었던 목요일 시장은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좀 무난했었던 옵션 만기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금요일이 무난한 옵션 만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가 무난하게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금요일날 옵션 만기에 나오지 않았던 변동성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번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의 변동성이 오히려 굉장히 심했고요. 이 이틀간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잘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지금 또 신고가를 달성한 삼성전자인데요. 역시 미들맨은 삼성전자입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종목을 항상 고민하시는데 중장기 투자든 단타든 뭐든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장주의 역할이죠. 대장주를 해야 된다. 역시 지수 거래소에서 정말 대형주를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삼성전자만한 물건은 없다는 게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았나 확신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강했지만 문제는 개별주들은 금요일날 오후장에서 오르던 종목들은 일제히 좀 후퇴했다는 것, 변동성이 그래서 좀 심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그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또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등락을 굉장히 크게 보였었던 신규주들입니다. 한 11월 6일날 이 바이브 컴퍼니 차트만 봐도요. 11월 6일날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 2, 3, 4, 5 반등까지 금요일까지 6일 약 일주일 정도인데요. 6거래일 일주일 정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또 여지없이 많습니다. 박셀바이오도 11월 6일 최고가 찍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 많습니다. 피플바이오 역시 마찬가지 11월 6일이 최고점인데 역시 고점에 물린 분들 많습니다. 왜들 이렇게 고점에 물리시나요? 이 얘기는 뭐 지나간 얘기니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그간 누차 강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신규주들은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난주는 저희도 그래서 신규주들로 인해서 매일 상한가를 한 종목씩 먹었습니다. 바이오 컴퍼니, 아파바이오, 뭐 위드텍 이런 종목들로 계속 상한가를 뽑아내는데요. 잘 나갈 때야 좋죠.
하락할 때를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하락할 거를 생각 안 하고 언제나 갈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고점 자리에 물려요. 자,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신규주들은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니까 봐봐요. 귀신같이 상승하죠. 시간 외에서도 박셀바이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신규주들 대부분 강세 흐름입니다. 왜냐? 미국장도 강하게 마무리가 지었고, 하긴 신규주들의 시간에는 미국장 이전에 마무리가 된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수가 강한 탄력으로 금요일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신호와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호재는 없어요. 신규주들은 이미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오고 상장을 한 겁니다. 실적이 좋든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기술 특례 상장을 했든. 그런데 더 이상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시장 흐름, 시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점 자리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올 때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리신 분들이 항상 또 하나의 실수라는 건 떨어지면 다급하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추가 매수는 떨어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짐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를 놓치고 떨어진다고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는데 자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가격보다 다음날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럼 꼭 좌절해. 그 누구도 그 투자자에게 좌절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만든 좌절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뭐 바이브 컴퍼니는 좀 빠른 반등을 보여서 바이브 컴퍼니가 19% 올랐습니다. 이면에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가 이 백신으로 휘몰아친 한 주죠. 이것 또한 웃긴 게 주식을 하는 사람은 한쪽 이슈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비대면 관련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비대면 관련주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산업 자체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탄력을 좀 더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탄력은 이미 고점을 찍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무마가 됐습니다. 희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럼 비대면 영영 아무도 안 할 건가요? 영상통화 화상회의는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나오기 이전부터 대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야 이제 영상통화 안 할 거야 온라인 교육 안 해 이거 아니잖아. 근데 마치 이제 영영 다시는 영원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온라인 교육 따윈 안 할 것처럼 영상통화 안 할 것처럼 화상회의 안 할 것처럼 비대면 관련주를 집어 던지죠. 기관이 던졌든 외국인이 던졌든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 휩쓸린 개인 투자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치료되면 이제 온라인 교육은 영원히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모든 재료를 미리 선점해서 알고 최저점에서 사놓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 관련주들 기존에 물려있다가 이번에 급락할 때 포기를 하고 집어던지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으셨겠지만 그 타격이 제발 좀 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안 그러면 되니까. 어쨌든 바이브 컴퍼니는 비대면의 핵심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단 먼저 올랐는데요. 또 이렇다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먼저 신호를 받고 올랐을 뿐 조정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이 신규주들은 지금 새로운 공략 자리도 물론 됩니다만은 새로운 공략보다는 기존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가격 관리를 그동안 해왔어야 되고요. 가격 관리를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물량 관리를 하셔야 되는 물량 관리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가격 관리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이날했다. 반등 구간에서 반드시 추매 물량 빼내셨어야 되고요. 추매했다. 반등 구간 반드시 물량 빼내셨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브 컴퍼니는 계속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을 안 주고 회원분들이 답답해 하시길래 그냥 45,000원에 한번 잡죠. 잡아놨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요날 추가 매수 진입했죠. 그리고 이날 추매 물량을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렸고 사실 금요일에도 이 선이 되게 안 거지네요. 네. 이 금요일에도 팔려고 그러는데 잘 못 팔았지만 내일 월요일날 한번 매도 구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 가격 관리, 추매를 통한 가격 관리를 했다면 반등 시점에서는 그 추매 물량을 무조건 매도해서 물량도 관리하셔라.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추매했다고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추매한 물량은 내가 1차 매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 하는 매수예요. 추매를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돈이 계속 그렇게 화수분처럼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등할 때는 반드시 추매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 구간을 꼭 잡아주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수목금 3일간 1일 일상을 먹었는데, 지난주는 신규주로 1일 일상, 이번 주는 전혀 다른 종목들로 1일 일상을 먹었어요. 뭐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일테크노스 매수한 이후에 11월 11일 날 시초가가 상한가인데 시초가에 저는 7,000원 매도 쌓였는데 시초가 매도가 되면서 점상에서 매도가 됐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갔느냐? 물론 윤석열 관련주라 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국제약품 상해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구경을 했다라는 점에서 1일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죄송합니다.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갔다라는 점, 이거는 추후에 따로 설명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만 먹다가 이번에 제대로 하나 먹은 게 바로 소마젠,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모더나가 이 소마젠에 1년에 100만 불 정도의 시퀀싱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요날부터 샀습니다.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요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역시 기술적 분석. 모더나가 소마젠의 고객사인 것은 저도 미처 캐치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상을 갔는데 재료를 알고 산 게 아니죠. 기술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료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료를 알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선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로 이 소마젠을 상한가를 우리가 금요일 멋지게 먹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이자 백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하게 개발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한데, 직접적인 뭐 유통이 아니라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백신의 이 운송이나 유통에 관련된 종목들,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많은데, 백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사백신은 이 병원체 자체에 화학 처리를 해서 이 병원균 자체를 죽이는, 그냥 비활성화 시켜서 사용하는 백신이고요. 독감 백신 같은 것. 그래서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생백신은 병원체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 생백신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에 사용을 하는데, 이들은 병원체 바이러스를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라 보관이나 형태 유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은 조금 달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mRN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합성을 해서 나노미터 지질 입자로 감싼 다음에 그 사람의 몸 안에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이 사전적 의미로 다 찾아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의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것. 이렇게 나노미터의 지질 입자로 감싼 다음에 체내에서 코로나19 병원체처럼 보여서 항원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체내에 투여돼서도 효소 등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기가 쉽고요. 그 체외에서 백신을 개발된 약품의 상태로는 더더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형이 쉬워서 영하 70도 이상권에서 더 추운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핵심은 콜드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콜드체인 이런 쪽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백신의 효용성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화이자에서도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자체적인 연구 결과이지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검증을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효용성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균이나 이런 제약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콜드체인 관련주라는 것.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 만약 화이자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번 주에 셀리드가 급등을 해서 저희도 정말 빠르게 매매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제약사에서 상온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백신을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건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계속 생백신, 사백신 또는 이렇게 지금 화이자에서 만드는 백신 저온에서 저장해야 된다, 상온에서도 유지된다, 이 내용들이 또 시소 타기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시소 타기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 시소를 그 위에서 타실 겁니까? 아래로 내려왔을 때 탈 거 아니에요. 콜드체인 관련주들 하락 시기에는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화이자가 한 번 실패했다고 이거 덮지 않아요. 계속 보완할 거고 새로운 내용들을 낼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그렇게 가지셔야 되겠고요. 금요일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씩 변형돼가는 시장 상황, 우리기술 투자로 이제 큰 수익을 봤는데요. 우리기술 투자와 한네트. 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이 3년 만에 신고가, 3년 내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강세고요.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 때문에 강세인데 모두 블록체인 기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추후에 관심주는 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반응이 없는 전기차 관련주에서의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부품주 갈 때가 됐어요. 지금 백신으로 휘몰아친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 완전히 소외가 됐는데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시고요. 항상 오늘의 이 방송에서의 오늘 영상에서의 계속된 주제는 그겁니다. 한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신규주도 올라갈 때 와 간다고 탔다가 무너지니까 아이고 하지 말고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상황에서 가격 관리와 물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백신 관련주들 와 올라가니까 와 하고 탔다가 지금 밀리니까 주저앉지 말고 이거는 그래도 신뢰를 할 부분이 있구나,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의 정신건강에는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 엄청난 수익을 봤다 이러면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인데요. 오늘 주말 마감 주말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